헬로 수험피플, 여러분의 데이 멘토 한수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우리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수험피플들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에요, 자기소개서 때문에도 우리 머리 너무 아프지만 또 하나 중요한 서류가 하나 있죠. 바로 교사 추천서입니다. 멘토님, 교사 추천서는 제가 쓰는 것도 아닌데 왜 제 머리가 아파요? 그렇죠. 교사 추천서는 선생님이 쓰시니까 선생님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십니다. 사실 이 선생님들도요, 얼마나 부담되시겠어. 그 대학에서 종합전형에서 서류평가 할 때요, 여러분 학교생활 기록부랑 자기소개서랑 이 교사 추천서의 세 개를 다 같이 보면서 이 학생을 정말 일관되게 장점이 드러나고 있는가, 그런 특성들이 일관되게 드러나고 있는가, 이렇게 살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교사 추천서를 부탁받은 선생님들도 막중한 책임감으로 쓰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제 영상을 보고 계실 학교 선생님들께도 이제 작성하시는 방법에 대한 팁을 좀 드리고요. 또 우리 학생들이 이 내용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선생님께서 과연 나에 대해서 추천서에 뭐라고 적으실까? 요거 안 궁금해? 왜냐하면 교사 추천서에 선생님이 적으시는 내용을 우리는 사실 볼 수가 없거든. 밑에 보면 제가 이제 영상에서 입력한다고 하는 것도 알려드리겠지만, 선생님이 온라인으로 직접 입력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선생님이 어떤 내용 입력하셨는지 학생들은 확인하기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내가 이제 원하는 뉘앙스의 내 생기부와 내 자소서의 방향, 그리고 나를 잘 봐오셨기 때문에 나의 장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그런 선생님께 추천서 부탁을 드려야 원하는 방향으로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교사 추천서도 작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러니까 오늘 영상에서 교사 추천서에서 무슨 내용 들어가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준비할 수 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자, 교사 추천서입니다. 먼저요, 보면 이렇게 보면 교사 추천서 공통 양식 이렇게 되어 있죠. 대교협에서 교사 추천서도 여러분들 자기소개서 공통문항 나오는 것처럼 공통 양식을 줘요. 그럼 거기에 선생님이 맞춰서 작성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나 여기도 작성하는데 유의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교사 추천서는 표절, 대리 작성, 허위 사실 기재, 기타 부정한 사실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왜? 뭘 하니까? 유사도 검색을 한다. 제 유사도 검색과 관련한 영상 다들 보셨죠? 우리 수험피플들 꼭 보셔야 돼요. 거기서 보면 제가 언급을 드렸어요. 자기소개서도 유사도가 나오지만 이 교사 추천서도 유사도 검색에 걸린다. 왜? 선생님들께서 간혹 이제 한 분이 여러 학생들 하는데 이제 얘도 성실해, 얘도 성실해, 그러니까는 성실하다들 복사해서 복붙하셨을 때 이런 경우에 유사도 검색 나오고요. 또 간혹 무슨 내용 써줄지 잘 모르겠다 하셔서 다른데 뭐 인터넷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 이렇게 받으셔가지고 붙여넣기 하시거나 이런 경우에 유사도 검색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교사 추천서를 부탁받으신 선생님께서는 정말 그 학생의 특징을 이렇게 면밀히 좀 살펴보시고 그 학생만의 이야기로 담아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셔야 됩니다.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나면요, 여기 보세요. 공인 어학 성적, 수학, 과학, 외국어 교과에 대한 교회 수상 실적 이런 거 기재 금지사항 자소서랑 똑같죠.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또 계속 강조해드리고 있는 것들, 지원자의 장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뭐 성명이라든가 출신 고교, 부모, 친인척 포함의 실명, 사회적, 경제적 지위 이런 것들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주의사항에서요, 이렇게 넘어가 보면요, 추천인 정보라고 되어 있어서 추천인은 이제 누가 되는 거야? 추천인이 이제 선생님인 거죠. 그래서 선생님의 정보도 이렇게 쓰게 돼요. 추천교사 이름, 연락처, 이메일, 어느 학교, 교사 인증, 학생과의 관계, 담당 과목명, 그 다음에 요게 중요하겠지. 학생과의 교류 기간. 이 학생을 과연 얼마만큼이나 오랫동안 지켜봐 왔는가. 그래서 이 학생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요거를
선생님께서 저는 이 학생 성실하다고 추천해요. 이 학생 정말 정말 인성도 좋고 학업에 대한 의지도 대단하고 정말 괜찮은 학생입니다. 막 이렇게 했어. 근데 대학에서 그러는 거지. 아, 그런가요? 이 학생 정말 그렇게 성실하고 열심히 하나요? 그런데 그런 말씀 해주시는 당신은 누구? 이랬는데 선생님이 아니야. 그러면 추천하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이 학생을 봐왔고 이 학생을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본인의 이름을 걸고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책임감이 막중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중요한 것은요, 교사 추천서에 어떤 내용 들어가냐잖아. 요게 중요해요. 요게 여러분 보자. 일단 첫 번째는 학업 관련 영역이야. 그리고 부의표로 체크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학업에 대한 목표 의식과 노력을 얼마나 했는가. 이 학생은 3학년 전체를 비교해 봤을 때, 또 인문 자연 계열 전체로 봤을 때, 또 학급 전체에서 봤을 때 매우 우수하다, 우수하다, 보통이다, 미흡하다, 평가 불가하다 이렇게 체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인문 학급을 뛰어넘어 계열을 뛰어넘어 3학년 전체에서 이 학생만큼 열심히 하는 학생이 없어요. 이렇게. 그리고 스스로 그냥 찾아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하나 몰라요. 제가 하나를 가르치면요, 둘을 더 찾아와요. 제가 그 방법대로만 해보지 않고 이런 방법대로 뭐 수학도 풀어봤어요. 뭐 그때 알려주신 그 학자 말고요, 관련된 주장을 한 다른 학자도 막 해봤어요. 뭐 이런 식으로 막 찾아오고. 그 다음에 수업 참여도 3학년 전체에서 매우 우수한 뭐 최다 발표자이다 뭐 이런 거, 요런 내용들을 선생님이 그냥 우수하다 이렇게 체크만 해주시는 게 아니라 요 밑에 보면 지원자의 학업 관련 평가에 추가적으로 고려할 만한 사항을 기술해 달라고 되어 있어요. 250자 이내로. 자, 이제 선생님들도 머리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소서 쓰듯이 추천서를 작성하셔야 돼요. 근데 선생님들은 조금 편한 건 뭐냐면 개조식으로도 기술이 가능하다. 뭐 우리 첫째, 둘째, 뭐뭐함 이런 식으로도 기재는 가능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좀 전에 예를 들은 것처럼 그렇게 아주 구체적인 사례로 써주셔야 돼. 예를 들어서 이 학생은 정말 성실하고 착하고 예쁩니다. 이거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리고 아주 뭐 문제 해결력이 뛰어나고 창의력이 뛰어납니다. 추상적이죠. 그때 이런 추상적인 평가 내용만 쓰는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사례를 써주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무슨 수업 시간에 어떤 학자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어떤 학자에 대해서 찾아오고 보고서를 제출함. 뭐 만큼 학업적, 자기주도적 자세가 뛰어남.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수학이면 어떤 문제풀이 방법을 알려주었는데 그거 외에도 이것을 이용하여서 스스로 자기만의 문제법을 도출해봄. 창의성이 뛰어남. 이런 식으로 아주 구체적인 사례, 예시를 들어서 써주시면 대학 입장에서도 더 신뢰가 높아질 수 있겠죠. 밑에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2번은 인성과 대인 관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부의표로 체크하게 되어 있고요. 자, 책임감, 맡은 바에 대해서 얼마나 책임을 다하였는가, 성실성, 리더십은 있는가, 협동심,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였는가. 자, 그러면 우리 학생들은 이걸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냐? 빨리 나를 돌아봐. 나는 과연 선생님께서 나의 책임감을 어떻게 체크해 주실까? 그러면 맞다, 나 그때 그거 수행평가 그거 진짜 애들 다 안 한다고 할 때 끝까지 내가 끌고 가가지고 막 다 했는데, 그러면 그걸 알고 계시는 선생님한테 부탁을 해야 되는 거지. 모르는 선생님한테 부탁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내가 책임감을 보였던 모습을 잘 알고 계신 선생님께 부탁을 해야 되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나의 리더십을 알아주실 선생님은 과연 누구일까? 그 선생님한테 하면 되겠다.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계신 선생님한테 부탁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사례를 기술하라. 250자 내로 기술해 주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 외에도 지원자를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기술해 주세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학업적인 거, 인성 대인관계 뿐만 아니라 여기에 이 250자로는 이 학생을 설명하기 너무 부족하다. 그러니까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저런 것도 있었어요. 추가적으로 3번에 적어주시면 대학에서는 더욱더 신뢰를 가지고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교사 추천서는 이렇게 세 문항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럼 이제 학생들은
아, 교사 추천서에 저런 내용이 적히는구나. 나에 대해서 어떻게 적어주실까? 잘 알고 계신 선생님한테 부탁을 해야 된다는 거. 이해되셨죠?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생기부와 자기소개서와 교사 추천서를 유기적으로 평가해서 세 개가 다 비슷하게 이 학생을 설명하고 있는가를 판단한다 했죠. 근데 자기소개서에서는 내가 쓴 나는 그 누구보다 성실하고 그 누구보다 리더십이 강해. 근데 교사 추천서에서 봤더니 이 학생은 리더십도 별로 강조가 안 되어 있고 성실성도 그냥 여기 평가 불가 이렇게 해주셨어. 그러면 대학에서는 뭘 믿을까? 그쵸? 뭐 하나만을 딱 믿진 않겠지만 양쪽을 다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높은 평가를 받기가 어렵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러한 교사 추천서를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지원하실 때 제출하셔야 되잖아요. 그때 제출할 때 고려해야 될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 이 교사 추천서가 선택사항인가 아니면 필수 제출 서류인가. 여러분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에서 요 종합전형 지원하려면 교사 추천서 내십시오 라고 했을 때 필수 서류인지 아니면 선택 서류인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필수 서류라면 정말 빠뜨리지 않고 꼭 제출하셔야만 탈락이 안 되는 거겠죠. 그리고 선택 사항인 경우에도 웬만하면 제출하기를 권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생기부도 그렇고 자소서도 그렇고 글자 수가 제한되어 있는데 교사 추천서만큼 글자 수를 더 늘려서 그 선생님이 나에 대해서 장점을 잘 부각시켜 주실 수 있다면 그것만큼 더 좋은 게 없죠. 그러니까 기왕이면 선택사항인 경우에도 제출을 하시기를 권유하지만 요거 안 냈다고 해서 떨어진 건 아니다. 그거 하나 확인해 주시고, 두 번째는 교사 추천서를 작성하실 수 있는 그 교사 선생님 자격의 범위에 또 대학마다 차이가 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요거 밑에 요걸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요거는 일단 제가 경희대학교에서 갖고 온 거거든요.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소속 고등학교에 현재 재직 중인 선생님이셔야 돼. 포인트는 어디냐면은 소속 고등학교, 여기가 포인트예요. 소속 고등학교, 여기 소속 고등학교,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담임 선생님은 아니셔도 돼. 여러분, 저 꼭 고3 담임쌤께 부탁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다. 고3 담임쌤 아니어도 되고요. 뭐 동아리 선생님이셔도 되고, 나를 1학년, 2학년 담임쌤 똑같았어요. 그래서 저를 너무 잘 아세요. 그러면 그분한테 해도 되고요. 그건 상관없어요. 아셨죠? 그리고 두 번째, 담임선생님 아니어도 되지만 타 학교에 재직 중인 선생님은 안 돼. 예를 들어서 1학년, 2학년 때 동아리 활동 잘 이끌어 주시면서 나랑 유대관계도 잘 되어 있고 내가 그 전공과 관련해서 얼마만큼 열정 갖고 있는지 너무 잘 아시는 분이야. 근데 내가 3학년 올라왔는데 그분이 다른 학교 전근 가셨어. 근데 그분한테 부탁해서는 안 된다. 경희대는 안 돼요. 내가 소속한 학교 선생님만 가능하다. 담임선생님 아니셔도 상관없다. 이런 차이가 있고, 두 번째는요, 여기 밑에 가보면은 제가 서강대 거를 갖고 왔거든요. 요거는 서강대 건데,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두 번째 줄 보시면 지원자를, 요 2번 보시면 지원자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학교 교사가 작성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현재 수험생의 소속 고등학교 교사 또는 담임 교사가 아니어도 가능하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소속 고등학교 선생님 아니셔도 돼. 여기는 1학년, 2학년 때 날 잘 알아주셨어. 3학년 때 전근 가셨어. 그러면은 전근 가신 타 학교 쌤도 가능하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제출 유의사항 보면은 추천서는 필수 제출 서류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미제출하면 불합격 처리되는 거. 서강대는 필수 서류죠. 그런 반면 한번 올라가 보면은 요거는 경희대거든요.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요 교사 추천서가 이렇게 선택사항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안 낸다고 해서 탈락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기왕이면 낼 수 있으면 좋다. 그러니까 나를 잘 알고 계신 선생님을 이렇게 잘 섭외를 해놔야 돼요. 그리고 또 여러분 기말고사 끝나고 나면은 이 교사 추천서도 쟁탈전이 있다, 여러분. 왜냐면
한 선생님은 한 학생하고만 유대관계를 쌓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학생이 또 이렇게 좀 열의 있게 써주시거나 나를 잘 알아주셔서 평소에 잘 챙겨주시거나 선생님이면은 학생들이 이렇게 몰릴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빨리빨리 찜을 해놔. 자, 오늘 내 영상 본 친구들은 일단 기말고사 끝나고 일단 시험을 끝나고 한번 생각해 봐야지 하지 말고 당장 내일 학교 가셔서 빨리 선생님 찜해놔. 선생님 저 꼭 써주셔야 돼요. 막 이렇게. 아셨죠? 알았지? 놓치지 말고.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과 함께 교사 추천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 제출하실 때 교사 추천서를 내야 하는 학교를 지원할 친구들은 교사 추천서에 요러요러한 내용 들어가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요러요러한 것들을 내 자소서에서 강조하려고 했는데 선생님하고 이제 말씀을 나눠봐서 선생님 저 이런 장점이 있는데 저를 한번 교사 추천서로 추천해 주실 수 있겠어요? 한번 가서 미리 섭외해서 부탁 한번 드려서 여러분 자기소개서와 학교생활 기록부에서 이제 드러나는 장점을 교사 추천서를 한 번 더 강조하시고 보완할 점이 있다면 또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서류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과 함께요. 2019학년도 대입에서 여러분들 꼭 합격하는 결과 얻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